너희는 오늘 여기 살수에서 모두 전멸할 것이다. 113만. 지금도 전 세계 어느 나라든 한 번에 동원하기 힘든 숫자입니다. 하지만 약 1400년 전 한 명의 황제는 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그 병력의 목적지는 단 하나. 지금의 한반도 북부, 당시 고구려라 불리던 나라. 역사는 기록합니다.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수나라의 두 번째 황제 수양제는 113만 명이라는 전대미문의 병력을 동원해 고구려를 정벌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도적인 군세가 한 사람의 편지 한 통, 시 한 줄로 무너졌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주인공은 바로 고구려의 장수 을지문덕. 오늘 우리는 그의 전설적인 전략과 전투, 그리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살수대첩의 실체를 차분히 파헤쳐보려 합니다. 수나라의 제2대 황제 양제는 부왕 수문제의 뒤를 이어 604년에 즉위합니다. 그는 대운하를 건설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며 당시로선 가장 강력한 제국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무척 무리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 국토를 가로지르는 대운하를 파고 각지에서 세금을 거두어 전쟁과 건축에 쏟아붓습니다. 결과는 백성들의 불만이 커지고 나라의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그러자 수양제는 그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전쟁을 선택합니다. 그 타깃이 된 것이 고구려였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의 대부분을 차지한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수나라의 조공 요구를 거부하고 자주적인 외교 노선을 걸으며 중국 중심의 질서에 반기를 든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죠. 수양제는 이 고구려를 무릎 꿇림으로써 자신의 정통성과 위엄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12년 수양제는 본격적인 출정을 명합니다. 이 원정에 동원된 병력은 113만 명. 수서에 실린 공식 기록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당시 수나라 전체 병력의 절반 이상, 그리고 물자, 수송선, 식량, 무기까지 국가 전체가 고구려 정벌에 집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원정은 수나라가 추진한 동원 능력의 끝판왕이라 평가받습니다. 이 정도 병력이 국경을 넘어온다는 건 고구려 입장에선 실로 절망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고구려는 국경 방어선이 무너지며 평양성 인근까지 수나라군의 진격을 허용하게 됩니다. 당시 고구려 조정은 혼란에 빠졌고 수나라의 군대가 곧 수도를 포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고구려의 한 인물이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을지문덕, 고구려의 대표 장군이자 살수대첩의 설계자입니다. 그에 대한 정확한 출생 기록은 전해지지 않지만 삼국사기와 중국 측 기록을 종합하면 이 시기 고구려의 최고 지휘관으로 활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군사를 통솔함과 동시에 정치적 판단, 외교적 분석, 심리전까지 총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을지문덕은 수나라와의 전면전을 피합니다. 왜냐고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구려의 병력과 물자가 수나라에 비해 너무 열세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지연전술, 유인전술, 그리고 심리전. 을지문덕은 작은 전투에서 일부러 후퇴하며 수나라군을 계속 안쪽으로 유인합니다. 전투에서 일부 승리를 안겨준 뒤 물러서고 또 다시 맞붙은 뒤 또 후퇴. 이렇게 수나라군은 마치 고구려가 계속 밀리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고구려군의 허술한 대응이라고 판단한 수나라군은 승리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속도를 더욱 높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은 을지문덕이 직접 계산하고 설계한 전술이었습니다. 수나라군은 처음엔 자신만만했지만 고구려 땅은 험했고 지형은 낯설었으며 병참선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병사들은 피로에 지치고 공격 목표는 점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을지문덕은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심리전을 준비합니다. 그는 직접 붓을 들어 시 한 편을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전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지치고 흔들리는 수나라군, 그리고 그 지휘관 우중문. 이때 을지문덕은 그에게 조용히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그 안에는 시 한 편이 적혀 있었죠. 이 시는 단순한 격언도 경고도 아닙니다. 전쟁의 본질을 꿰뚫은 철학이 담긴 전략서였습니다. 운이 다하고 시기도 이렇으니 뜻이 차면 기세가 꺾이고 전쟁이 오래되면 군은 지치며 장수는 피로하리라. 더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돌아가기를 권하노라. 이 시를 읽은 우중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고구려가 자신들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장기간 원정으로 지친 군사들의 현실. 심리전은 정확히 적의 약점을 찔렀고 수나라군의 사기와 집중력은 무너져 내립니다. 이 상황에서 우중무는 결국 전체 병력의 후퇴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을지문덕이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수나라군의 이동 경로를 완벽히 예측합니다. 그들이 퇴각하며 건너야 하는 강, 바로 살수입니다. 현재의 청천강으로 추정되는 살수는 당시 겨울이 끝난 봄 무렵 얼음이 녹고 물살이 거센 시기였습니다. 을지문덕은 살수 일대에 고구려 병사들을 곳곳에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적군이 강을 건너기 시작할 때를 정확히 기다립니다. 612년 봄, 113만 수나라군 중 약 수십만 병력이 살수에 도달합니다. 강을 건너는 도중 고구려군의 공격 신호가 떨어집니다. 북을 울리고 함성이 울리고 화살이 날아듭니다. 매복해 있던 고구려군은 강을 건너고 있는 수나라 병력을 향해 모든 병력을 투입합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은 병사들은 물에 빠지고 미끄러지고 서로를 짓밟습니다. 당황한 병사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강물에 휩쓸려 버립니다. 얼었던 살수의 얼음은 무너지고 물이 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수나라군은 갑작스러운 기습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합니다. 이미 병사들은 탈진 상태였고 지휘체계는 붕괴되었으며 공격에 대비한 진영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무기와 식량은 강물에 떠내려가고 퇴로는 차단되고 우중무는 패전의 책임을 면하지 못했고 다수의 지휘관은 살수에서 전사합니다. 그날 하루 살수의 강물은 붉게 아주 짙게 물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전투에서 살아 돌아간 병력은 113만 중 불과 몇만 명뿐. 기록에 따르면 실제 생존율은 10%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수 대첩은 단순한 기습전이 아니었습니다. 군사 역사상 병력 차이가 가장 극심했던 전투 중 하나에서 전략으로 압승을 거둔 사례로 꼽히며 현대까지도 심리전, 유격전, 매복전의 교과서로 남아 있습니다. 살수 대첩은 수나라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수 양제는 대패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고 제국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국고는 고갈되었고 병사들을 동원하기 위한 강제 징집은 백성들의 분노를 키웠으며 대운하 건설과 고구려 원정이 겹쳐 수나라의 기반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패전 이후에도 수 양제는 두 차례나 고구려를 다시 침공하지만 모두 실패로 끝납니다. 613년, 614년의 재차 침공은 준비 부족과 내부 반란으로 무산되고 615년 수 양제는 장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황하 유역에서 귀족 세력에게 암살당합니다. 결국 살수 대첩은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닌 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기점이 되었습니다. 수나라는 그 패배 이후 불과 7년 만에 멸망했고 뒤를 이어들어선 나라는 바로 당나라였습니다. 한편 고구려 내부에서는 을지문덕에 대한 명성과 위상이 절정에 이릅니다. 그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서 나라의 존망이 걸린 시점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낸 영웅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살수 대첩 이후 을지문덕에 대한 기록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료에서는 그의 생애 마지막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화려한 훈장을 원하지 않았고 기록에 이름을 남기기보다 나라를 살리는 데 집중한 조용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역사학자들은 을지문덕은 전장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대를 떠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을지문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단순히 지략이 뛰어난 장군이 아닙니다. 그는 병사들의 피로도, 지형의 특성, 적의 내부 사정까지 철저히 분석하고 전략을 설계할 줄 아는 정치 마이너스 군사 복합형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손자의 병법을 실제로 실현한 인물입니다. 그가 남긴 시 한 줄은 전쟁을 막은 평화의 언어이자 적장의 마음을 흔든 철학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을지문덕을 수많은 장군들과 구분짓는 지점입니다. 을지문덕은 동북아시아 전쟁사에서 손꼽히는 전략가이자 문화적 상징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이후 고려, 조선시대까지도 군인들의 귀감으로 회자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전쟁의 양상은 바뀌었지만 지략과 판단력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을지문덕이 보여준 전쟁은 단지 이기기 위한 전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다면 가장 지혜롭게 싸우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무력에 의존하지 않았고 정면 승부보다 기다림과 관찰,
그리고 적의 실수를 유도하는 냉정한 전략으로 이겼습니다. 을지문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시 한 줄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싸움의 본질을 꿰뚫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 한 줄의 문장. 전쟁을 오래 끌면 군은 지치고 장수는 피로해지니 부디 돌아가시게. 그의 무기는 칼보다 날카로운 지혜와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천년이 지나도 바래지 않았습니다.